경찰서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다. 나는 회색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40대 형사가 앉아 있었다. 노트북과 녹음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형사가 물었다. 15년 전 일을 기억하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기억한다고. 아니, 항상 기억하고 있었지만 외면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형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박시우에 대해. 혼자 있던 아이.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아이. 내가 본 것들. 복도에서 넘어진 아이. 계단에서 밀린 아이. 화장실에서 울던 아이. 나는 다 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초 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지나갔다. 형사가 물었다.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무서웠다고.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나까지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다고. 비겁했다고.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다른 질문들이 이어졌다. 누가 주도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선생님들은 알았는지,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나는 아는 대로 답했다. 최재훈이 물리적 폭력을 주도했다고. 이수진이 SNS로 괴롭혔다고. 강민수와 백도훈도 적극 가담했다고. 한예리는 친구였다가 배신했다고. 나는 방관했다고. 선생님들은 몰랐거나 모른 척했다고. 학교는 사건을 은폐했다고.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박시우가 죽은 날을 기억하느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10년 2월 14일. 그날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다. 학생 한 명이 사고로 사망했다고. 동요하지 말라고. 동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저 수군거렸다. 누구냐고. 박시우라고. 아, 그 애라고. 그게 전부였다.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나는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로 나왔다. 대기실로 갔다. 창가에 앉았다. 밖을 봤다. 도시의 풍경. 사람들이 걸어다녔다. 차들이 지나갔다.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일상은 멈춰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하나둘 사람들이 나왔다. 이수진이 먼저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강민수가 나왔다. 지친 표정이었다. 내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백도훈이 나왔다. 화난 표정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인 것 같았다. 목소리가 높았다. 최재훈도 나왔다. 그도 전화를 걸었다. 회사에 연락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예린이 나왔다. 가장 오래 걸렸다. 그녀는 창가로 와서 섰다. 밖을 봤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고. 다 말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가 나와서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다. 6명이 테이블 주위에 앉았다. 형사 2명이 맞은편에 앉았다. 형사가 설명했다. 15년 전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할 거라고. 당시 학교 기록, 동급생 증언, 선생님 증언을 수집할 거라고. 박시우의 일기장도 증거로 제출될 거라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거라고. 최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형사가 답했다. 최악의 경우 자살 교사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15년이 지났고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자수한 점이 참작될 거라고. 이수진이 떨리며 물었다. 감옥에 가냐고. 형사가 답했다.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하지만 사회봉사, 치료 프로그램, 보호관찰 같은 처분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침묵이 흘렀다. 형사가 다른 얘기를 꺼냈다. 박준혁에 대해 불법 감금으로 기소될 거라고. 하지만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원한다면 가능하다고. 최재훈이 즉시 말했다. 합의 안 한다고. 끝까지 처벌받게 할 거라고. 백도훈도 동의했다. 저런 놈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한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는 합의하고 싶다고. 박준혁을 용서하고 싶다고. 이수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기도 그렇다고. 강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자기도 합의하겠다고.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합의하겠다고.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최재훈과 백도훈이 우리를 노려봤다. 미쳤다고 소리쳤다. 한예린이 그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시우를 가뒀어요. 1년 동안. 최재훈이 입을 다물었다. 형사가 기록했다. 4명은 합의, 2명은 불합의라고. 박준혁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났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다. 현관 앞에서 흩어졌다. 최재훈과 백도훈은 서둘러 떠났다. 이수진도 택시를 잡아 탔다. 강민수가 내게 말했다. 연락하겠다고. 함께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시우를 위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예린만 남았다. 나와 그녀. 우리는 경찰서 계단에 앉았다. 차가운 돌계단. 햇빛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민재씨. 한예린이 말했다. 저 시우 묘에 가려고 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겠다고. 우리는 버스를 탔다. 교회로 향했다. 1시간쯤 걸렸다. 납골당에 도착했다. 넓은 공간이었다. 한예린이 길을 알고 있었다. 이미 다녀온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한예린이 멈춰섰다. 사랑하는 아들 박시우. 1994년 3월 15일, 2010년 2월 14일. 나이를 계산했다. 15살. 중학교 3학년. 너무 짧은 생. 함 옆에 작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액자에 담긴 사진. 박시우가 웃고 있었다. 학교 사진인 것 같았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다. 한예린이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나도 무릎을 꿇었다. 고개를 숙였다. 시우야.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15년이나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한예린도 말했다. 시우야, 미안해. 내가 손 내밀었을 때 잡아줬어야 했어.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널 잊지 않을게. 평생. 내가 말했다. 그리고 2번째 시우가 생기지 않도록 할게. 약속해. 우리는 오래 그곳에 서 있었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해가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가려는데 유골함 뒤편에 뭔가 보였다. 작은 편지 봉투. 최근에 놓인 것 같았다. 한예린이 편지를 집었다. 봉투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시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눈을 마주쳤다. 한예린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종이를 펼쳤다. 손글씨였다. 박준혁의 글씨. 우리는 함께 읽었다. 시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당신들은 여기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펜션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의 마지막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존재했다는 것을. 자신도 사람이었다는 것을. 당신들이 여기 왔다면 아들은
이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곧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범죄를 저질렀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기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부탁이 있습니다. 아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외로운 아이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고의 추모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박준혁? 편지가 끝났다. 한예린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울었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다시함을 봤다. 박시우. 이제 그는 기억될 것이다. 우리 아내. 평생. 해가 졌다. 어둠이 내렸다. 우리는 도시로 돌아갔다. 각자의 일상으로. 하지만 이제 일상은 달라질 것이다. 박시우와 함께하는 일상.